안녕하세요. 오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10월 26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타임의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주 리치몬드 카운티 주 대법원 판사인 라스 폴지어가 뉴욕시가 시행하였던 코비드-19 강제 백신 조항은 위헌이며 그것을 즉시 멈추라고 이야기하며 또 이 시행정명령에 의하여 직장에서 퇴출되었던 직원들을 즉시 복귀시키고 그들에게 밀렸던 모든 임금을 지불하라고 오늘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판사의 판결 내용에는 이것은 주 커미셔너가 이것을 결정할 권리도 없으며 결정 해소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자의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이며 코비드-19을 강제했다는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이야기를 하며 즉시 복귀하고 그들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또한 판사는 코비드 백신을 맞는다고 하여 코비드가 걸리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고 또한 안 맞았다고 해서 꼭 걸려야 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위선적이고 가장 졸속적인 행정 중의 하나라고 오늘 비난하면서 판결을 하였습니다. 입니다. 터 칼슨 투나잇 쇼에서 오늘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확한 분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터 칼슨 말에 의하면 지금 민주당은 내 몸 내 선택이라고 하여 낙태 법안을 지금 선거 아젠다로 밀어붙이고 있으나 이것은 별 효과가 없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내 몸 내 선택, 즉 My Body My Choice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코비드 제도도 사실은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에게는 그것이 그만큼 임팩이 없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대부분의 그냥 일반적인 좌파 성향의 유권자들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다이노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들은 이 내 몸 내 선택에 대하여 별 관심이 없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의 낙태에 대한 것은 개인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이 선거 아젠다로 맞지 않다고 하고 있으며 지금 미국 유권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플레이션, 둘째는 범죄율, 셋째는 교육, 넷째는 경제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생각하는 것은 인플레이션과 경제적인 문제라고 하면 바로 경제라고 하며 터 칼슨이 민주당을 향하여 이 바보야 경제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또한 터 칼슨은 이 낙태 이슈는 민주당들의 고정 메뉴로 등장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여성 유권자들은 낙태 문제는 각각 개인의 어떤 취향과 선택에 따른 것이지 그것이 정치적 아젠다로는 맞지 않다고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공화당은 지금 모든 인플레이션과 또한 범죄율에 대하여 조 바이든 정부를 맹공격함으로써 반사 이익을 얻고 있다고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터 칼슨은 이번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캐치프레이즈를 비교하면서 민주당이 쓰고 있는 캐치프레이즈의 허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2024년 대선을 걱정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마치 민주주의 선거 청년결백위원회 위원장인 양 포장을 하고 지금 기자와의 인터뷰를 하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 말을 들어보면 기가 차지도 않습니다. 2024년 선거는 공화당이 계획한 도둑질 선거가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대법원을 장악하고 대법원이 각 주의 하원들에게 선거 개표를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므로 각 주 하원 의원이 대통령을 만들어내기에 이르렀습니다고 걱정스러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대법원에 의하여 지방의회를 컨트롤하고 지방의회가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이상한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미국 헌법이 말하는 미국 선거제도 시스템입니다. 대통령 선거 인준은 각 주 하원 고유 권한입니다. 따라서 어떤 이견이 있을 때는 대법원이 조정을 하고 주의 하원위원회가 대통령 인단을 선출하게 되는 것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법입니다. 이것이 무슨 문제이냐 떠들어대는데 모르는 사람은 깜빡 속기 쉽습니다. 법치를 아는 사람이고 또 법률 전문가가 법률을 이용하여 일반 시민들에게 호도를 하고 있는 작태가 한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마치 미국 민주주의의 수호자인 양 포장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다음 소식입니다. 알래스카주 공화당 위원회가 오늘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성명서는 알래스카주 공화당 위원 전체 투표에 붙여져서 49대 8로 통과가 된 것입니다. 그 결의 내용은 바로 미치 매코넬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들 성명 내용은 우리는 상원 리더십 기금이 즉시 찌바카 후보를 반대하기 위한 캠페인의 자금 지원을 즉시 멈추를 요청합니다고 성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상원 수뇌부에 대한 알래스카 공화당원들의 반발이 지금 거세지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내부의 총질을 하지 말라는 것이겠죠.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공화당위원회인 RNC가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소송의 내용은 일전에 보도해드린 바와 같이 구글의 알고리즘 문제입니다. 많은 공화당 후보들이 유권자들에게 서신을 발송하면 공화당 후보자들 것은 전부 스팸 처리가 되어버립니다. 반면에 민주당 DNC가 들어가게 되면 전부 일반 우편 처리가 되어 그들의 일반 투표함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공화당 RNC에서는 몇 번 시정 요청을 하였지만 모르쇠로 일관하던 구글이 결국은 오늘 법정 소송을 당한 것입니다. 그 내용에서는 바로 구글이 민주당 이중대인가 하는 공화당 RNC의 의견서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편파적으로 언론을 가지고 장난치는 빅테크와 메인스트림 미디어들 언젠가는 한번 혼이 나야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지 게스콘이 3세판으로 지금 소환당하게 생겼습니다. 두 번째 소환에서는 정족수가 모자란다고 무산이 되었으나 오늘 그것이 아닙니다. 로스앤젤레스 지방판사인 칠 판트 박사는 즉시 그때 당시 무효 처리가 되었던 수천 표를 다시 수개표로 하나하나 확인하라고 전한 것입니다. 당시에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수천 표에 해당하는 소환표를 서명이 맞지 않고 서명이 틀렸다고 하여 전부 무효표 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조지 게스콘은 소환을 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조지 게스콘은 결국은 3세판에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두 주밖에 남지 않은 중간선거에 4개의 민주당 주도의 주지사가 공화당으로 바뀔 것으로 지금 전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주는 바로 캔사스주, 위스콘신주, 네바다주, 그리고 뉴욕주입니다. 각축을 벌이고 있는 4개 주에서는 어떤 곳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1% 정도 앞서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선거 당일날 되면 현장 투표에서는 공화당 지지표가 많이 쏟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1% 미만에 앞서고 있는 민주당 이 지역들은 전부 공화당 후보로 당선이 바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4개 주가 민주당에서 공화당 주도주로 넘어가는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캐리 페리 싱어송라이터이자 가수가 공연 도중에 오른쪽 눈꺼풀이 주저앉습니다. 안면 절반이 실조가 되어 눈꺼풀이 내려앉자 그녀가 손으로 몇 번이고 밀어붙여서 3번 만에 다시 눈을 뜨고 공연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대하여 바로 코비드 백신의 부작용이 아닌가 하고 염려스러운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원인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발표가 없으며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코비드 백신에 의한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어떤 여성분은 눈꺼풀에 붙여있던 글루가 턱에 달라붙어서 눈이 안 떠졌다고 하는데 그 글루가 아마 슈퍼글루면 가능하겠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시오. 바이.